진심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너무 깊어서 이번 생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지금 두 분이 나누고 있는 이 감정의 무게가 다음 생까지 이어질 만큼 특별한 것인지 카드를 통해 오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끈이 미래의 시간선까지 어떻게 닿아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앞에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카드 선택 시간 드립니다. 카드 번호 공개합니다. 1번 카드입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영혼은 가끔 같은 사람을 다시 찾아내곤 합니다.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그런 성벽 같은 단단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생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다음 생이라는 도화지 위에서 어떻게 다시 그려질지 카드가 전하는 영혼의 약속을 조심스럽게 읽어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Ten of Cups.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놓쳐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 카드는 두 사람이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루거나 정서적인 풍요로움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찰나를 보여줍니다. 무지개 아래에서 행복해하는 그런 가족의 모습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함께 집을 보러 다니거나 미래의 자녀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구체적인 행복을 꿈꿨던 그런 순간, 현실적인 장벽이나 주변의 반대로 인해 그 꿈이 무지개처럼 흩어져 버렸을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는 정말 잘 맞는다라고 확신하면서 결혼이나 깊은 약속을 하려던 그런 직후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오해로 인해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어긋나 버린 그런 지점이 후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나이트 오브 펜타클. 이 자리는 이번 생에서 감당해야 할 고독의 몫이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나온 카드거든요. 이 기사는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은 인연을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야 하는 그런 고독의 과정이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줬던 그런 신뢰나 안정감이 너무나 커서 다른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도 그 견고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묵묵히 그리움을 견뎌내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의 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면서도 문득문득 차오르는 그런 그리움을 현실의 성실함으로 꾹꾹 눌러 담아야 하는 것이 이번 생의 카르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카드를 또 보시면 투 오브 컵스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꿈속에서 그 사람은 현실의 차가운 가면을 벗고 여러분과 대등하게 잔을 나누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영혼의 파트너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연락 한 통 없지만 꿈속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이야 라고 말하면서 깊은 눈맞춤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상대의 무의식에서도 여러분이 깊게 박혀 있음을 뜻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겉으로 냉정하게 굴었다면 그것은 꿈속에서의 애틋함을 그런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뿐이다. 음, 깊은 밤 그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반복해서 그려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 카드. 완드 8번. 네 번째 카드 자리는 다음 생에서 여러분을 그 맺어줄 그런 표시,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완드 8번이 나왔거든요.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는 8개의 막대기. 거부할 수 없는 속도와 강렬한 이끌림을 상징하죠. 다음 생에서 마주칠 때, 여러분은 어떤 논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됩니다. 처음 만난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말이 잘 통하거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그런 첫눈에 반하는 순간이 바로 우주가 새겨둔 그런 표식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 예를 들어 여행지나 낯선 뭐 타국 해외여행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날 수 있고, 우연히 반복해서 마주치는 그런 기막힌 우연이 겹치면서 이 사람은 절대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서로의 영혼에 각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카드, 먼 훗날에 재회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게 될까? 첫 마디는 무엇일까?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것을 쥔 완성형의 왕입니다.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났을 때 두 영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존재가 되어서 서로를 마주해요. 이제야 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 어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이렇게 이번 생에 지키지 못했던 보호와 안정을 약속하는 그런 묵직한 첫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보다는 오히려 아주 덤덤하고 깊은 목소리로 참 오래 걸렸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착지임을 인정하는 그런 평온한 감정이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다섯 장의 카드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조언 카드 두 장을 뽑았어요. 조언 카드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음, 영혼의 유대는 무엇일까? In any moment I can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대답이에요. 이 카드는 사랑의 강력한 존재 앞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고 오직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감정만을 대면하게 해준 그런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만나도 느낄 수 없었던 영혼의 그런 고요함과 떨림을 그 사람밖에 줄 수밖에 없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았어요. 조언 카드 7번을 보면 그럼 이번 생의 슬픔에 대한 위로를 또 보자고 하면 두려움과 아픔은 뒤로하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이 메시지 카드. 결국 다음 생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사랑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어요. 이번 생의 이별은 실패가 아니고 더 큰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는 약속의 카드입니다. 오늘의 카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이번 생에서 현실적인 결실을 맺으려고 했으나 완벽하게 채워지지 못한 채 기사의 인내심으로 그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다음 생에서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서로를 찾아내어서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을 함께 지어 올릴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고 그때는 이번 생의 고단함을 보상받을 만큼 풍요롭고 단단한 사랑을 완성하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음 생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소중한 이름이 있나요? 있다면 그 댓글로 간절한 마음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선택해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진심타로입니다. 우주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영혼의 중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단순히 그리움에 머물지 않고 거친 풍랑을 뚫고서라도 기어이 서로에게 도달하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생에 다 풀지 못한 뜨거운 에너지가 다음 생의 지도 위에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그 필연적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 우리가 놓쳐버린 결정적 순간 무엇이냐?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서로의 본능적인 끌림과 야생성 같은 그런 강렬한 감정을 아주 부드럽게 길들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정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뜨거우면서도 평온했던 그 찰나,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었어요. 서로의 결핍이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보여줘도 괜찮겠다라고 확신하면서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으려 했던 순간 현실적인 인내심이 바닥나거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 손을 놓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열정을 이성으로 억누르면서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가 정작 서로가 가장 필요했던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된 것이 깊은 미련으로 남았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이번 생에서 감당해야 할 고독의 몫은 무엇이냐? 에이스 오브 소드. 서늘한 칼 한 자루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이 카드는 이번 생에서 겪는 그런 고독이 명확한 자각과 단절을 위한 그런 훈련임을 뜻합니다. 잊으려고 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파고듭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바쁘게 살아도 불현듯 떠오르는 그 사람과의 대화나 마지막 뒷모습이 칼로 베인 듯 선명한 그런 통증을 줍니다. 이 아픔은 인연의 끈을 억지로 끊어내려는 시도가 오히려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냉정한 이성과 그래도 보고 싶다. 이런 감정 사이에서 매일같이 스스로를 이렇게 검열하고 마음을 베어내야 하는 그런 고립된 시간이 이번 생에 주어진 그런 무거운 숙제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카드,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3번 카드,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전차를 타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이 카드는 현실에서는 멈춰있는 듯한 그 사람도 무의식 속에서는 나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차 카드 앞으로 나아가는,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그런 카드죠. 꿈속에서 나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자 정복하고 싶은 그런 단 하나의 목표로 나타납니다. 그럼 상대 생각, 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은 깊은 밤, 꿈속에서 모든 장애물을 부수고 나에게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현실에선 차갑게 돌아섰을지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전리품이자 삶의 의지, 삶의 의지다. 꿈에서 마주치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서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그 기운에 멍해질 만큼 강렬한 잔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카드, 러브 카드가 나왔어요. 다음 생에서 우리를 맺어줄 표식이 무엇인가? 천사의 축복 아래 마주선 연인들, 이보다 확실한 표식은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는 이유 없는 완벽한 조화로움이에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빛이 나는 듯한 그런 기시감이 바로 영혼의 상징이다.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목소리나 손등의 흉터 혹은 특유의 미소가 너무 익숙해서 이 사람이었지라는 이런 안도감이 본능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가치관이나 취향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하거나 서로의 문장을 대신 완성해줄 만큼 영적인 주파수가 즉각적으로 맞닿는 그런 순간이 재회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5번 카드. 그럼 맨 끝에 있는 5번 카드. 완드 4번. 포 오브 완드. 먼 훗날 제외했을 때 건넬 첫 마디는 무엇일까? 네 개의 기둥 사이에 화환이 걸린 이 카드는 축제와 안식 그리고 귀환을 상징합니다. 긴 방황 끝에 드디어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평온함이 제외의 첫 감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격정적인 말보다도, 이제 집에 온 것 같아. 이런 편안함. 아니면 드디어 찾았어. 라면서 오랜 여행을 마친 뒤 그런 소중한 안식처를 발견한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뱉게 됩니다. 이번 생의 눈물과 고독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자는 그런 무언의 약속과 함께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그런 환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이렇게 5장 카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제가 또 오라클 카드 2개를 뽑았죠. 이 오라클 카드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냐? 오라클 카드 2장 중에 첫 번째 카드. 왜 그 사람이어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카드는 직관과 영적인 통찰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유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기에 영혼은 다른 선택지를 거부하고 오직 그 사람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2번째 오라클 카드는 무엇일까? 운명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의 확신입니다. 외부의 경험은, 내부와 외부의 모든 경험은 내면 상태의 반영이라는 그런 메시지처럼 지금 겪는 그리움은 다음 생에 찬란한 재회를 위한 내부의 설계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 생의 슬픔은 결코 헛되지 않으면서 서로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 완벽하게 마주보게 될 날이 이미 운명 속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들은 서로를 길들이는 법을 배웠으나 차가운 현실의 칼날 앞에 잠시 멈춰서야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영혼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 전차를 몰고 달려오고 있으며 다음 생에는 천사의 축복 아래 연인으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재회의 끝은 4개의 기둥이 세워진 단단하고 행복한 성 안에서의 안식이고요.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서 이번 생의 아픔을 완벽한 안정과 축제로 보상받을 그런 인연입니다. 긴 시간을 돌아서 결국 서로를 찾아낼 두 영혼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리딩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재회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심타로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고, 너무 간절해서 오히려 닿지 못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오늘 마주한 카드들은 넘쳐 흐르는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서야 했던 두 사람의 서글픈 궤적을 보여줍니다. 이번 생에서 다 피우지 못한 이 감정의 씨앗이 다음 생이라는 토양 위에서 어떻게 다시 싹을 틔우게 될지 영혼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에이스 오브 컵. 좋은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나? 네, 싶지만 우리가 놓쳐버린 결정적인 순간으로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넘쳐 흐르는 성배처럼 사랑이 시작됐던 그런 순수한 정점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찰나가 있었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를 향한 호감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고백하려던 찰나, 예상치 못한 장거리 이동이나 집안의 반대 같은 그런 외부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그 벅찬 감정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직감이 강하게 스쳤던 날
너무 조심스러웠던 나머지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 모든 미련의 시작이 되었어요. 음. 그럼 이번 카드, 음, 컵 4번. 이번 생에서 감당해야 할 고독의 몫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자리거든요. 세 개의 컵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 채 하늘이 내미는 그런 새로운 컵을 외면하는 그런 이 모습은 지독한 권태와 그리움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새로운 사람이 다가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고립된 시간이 이번 생에 카르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유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집스러운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면 뭐 습관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했던 장소를 함께했던 장소를 떠올리게 되거나 함께 듣던 노래를 반복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리움을 곱씹는 그런 고독을 수행하듯이 견뎌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카드 완드 10번. 이 카드만 봐도 너무 힘들죠.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거예요. 10개의 막대기를 혼자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에 카드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 느끼는 압박감과 책임감을 대변합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사람이 참아 내려놓지 못한 가장 무거운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깊은 밤 꿈속의 그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가슴에 짊어진 채 땀을 흘리면서 끝없는 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의 무의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잊은 게 아니고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고 나를 향한 마음을 감당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꿈속에서 마주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당장은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애달프고도 벅찬 운명의 무게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 카드를 보면 완드 페이지. 다음 상에서 우리를 맺어줄 표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완드 페이지 카드가 떴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막대기를 바라보는 소년 기사의 모습은 새로운 열정과 소식을 상징합니다. 다음 생에서 서로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될 그런 신호는 이유 없는 설렘과 낯선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평소와 다른 길로 가고 싶다거나 갑자기 낯선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 그곳에서 운명처럼 마주치는 누군가를 향해서 생전처럼 느껴보는 그런 적극적인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재회의 표식이다. 또 그게 아니면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그런 생동감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 말을 걸게 되는 그 찰나의 순수한 에너지가 우주가 새겨둔 재회의 인장입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또 보실게요. 컵 5번. 먼 훗날 재회했을 때 건넬 첫마디는 무엇일까? 쓰러진 3개의 컵을 보면서 슬퍼하지만 뒤에는 아직 2개의 컵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났을 때 두 영혼은 상실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겨진 사랑을 확인하면서 왈칵 눈물을 터뜨리게 될 거예요. 너무 오래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면서 이번 생에 다 닦아내지 못한 슬픔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씻어내는 그런 정화의 첫마디를 나누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했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안도 섞인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아픈 인연의 매듭을 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라클 카드 2장 제가 뽑았거든요. 오라클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 사람이어만 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일 때 비로소 인도받는다는 이 메시지.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북극성 같은 존재였음을 뜻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영혼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이라는 빛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오라클 카드, 마지막 오라클 카드를 한번 보면 이 카드는 미래의 확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당당히 밝히고 집중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약속처럼 이번 생에 간절한 염원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 현실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의 슬픔은 우주가 그 소망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공백일 뿐 결국 두 사람의 재회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의 카드는 이번 생에서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의 성배가 고통스러운 그리움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슬픔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불꽃이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엔 남아있는 진심을 서로의 품 안에서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인연은 이번 생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마주칠 것이고 그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남겨진 두 개의 컵을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누리게 될 그런 운명입니다. 가슴속에 맺힌 슬픈 인연이 다음 생에는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 그 사람과 꼭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 에너지를 모아보세요. 네, 3번 카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심타로이고요. 네, 오늘 카드 진심을 담아서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거대한 우주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필연의 과정이다. 라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펼쳐진 카드들은 이미 하나의 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생이라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영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생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만남을 위한 그런 정화의 시간임을 카드가 그리는 영혼의 지도를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가 놓쳐버린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냐? 이 카드는 한 시대의 완성과 정점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미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예를 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던 순간에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무의식적인 포만감이 생겨나면서 현실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가장 찬란한 전성기에 운명은 이 관계를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박제해버리듯 멈춰 세웠어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기에 찾아온 그런 허무함이 이별의 시작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카드, 이번 생에서 감당해야 할 고독의 몫은 무엇이냐? 두 개의 잔 사이로 물을 섞으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절제의 모습. 이런 모습은 이번 생의 고독이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정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뜻하고 있고요. 그리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영혼을 맑게 거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을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쏟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 감정 또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소중한 양분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고요한 슬픔을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다른 누구를 만나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나누었던 그 완벽한 감정의 그런 온도를 잊지 못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 마음의 평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독은 다음 생을 위한 가장 맑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카드를 또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 네.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
사계절이 돌아가듯 끊임없이 회전하는 그런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반복해서 나타날 그런 필연적인 계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그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차갑게 인연이 끝났다고 믿으려고 하지만 꿈속의 그 사람은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도 결국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굴레 안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이런 운명론적인 그런 체념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은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듯이 당연히 찾아오는 그런 존재이고요. 깊은 밤 꿈속에서 그는 우리의 만남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헤어짐조차 재회를 위한 일시적인 겨울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카드. 다음 생에서 우리를 맺어줄 표식이 무엇일까? 어린 시절의 순수한 기억과 꽃이 담긴 컵을 건네는 이 카드는 동심과 순수함이 재회의 열쇠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생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될 표식은 이유 없는 그런 편안함과 향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황적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 처음 마주친 순간 상대방의 눈동자나 웃음소리에서 아주 오래전 살았던 그런 고향집의 냄새나 어린 시절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보았을 때 포근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주가 새겨둔 그런 인장입니다. 또 그게 아니면 낯선 장소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아이처럼 솔직해져도 되겠다. 이런 무방비한 신뢰감이 든다면 그것은 영혼이 전생에 순수했던 기억을 꺼내어서 상대방을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카드, 먼 훗날 우리가 재회했을 때 건넬 첫 마디는 무엇일까? 백마를 타고 사랑의 컵을 정중히 내미는 기사의 모습. 드디어 완성된 그런 감정을 전하러 온 진심 어린 고백을 상징합니다. 재회했을 때 두 영혼은 가장 로맨틱하고 애틋한 감정을 터뜨리게 됩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야 이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됐어. 라면서 이번 생에 다 전하지 못했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가장 먼저 건네게 됩니다. 마치 한 편의 시를 읊듯이 너에게 줄 마음을 담아 아주 먼 길을 달려왔어 라고 말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접하는 그런 황홀한 감정이 온몸을 감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오라클 카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오라클 카드 첫 번째 카드, 왜 그 사람이어만 했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목격하고 사랑의 눈으로 두려움을 바라본다는 이 메시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교육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 사랑하게 만들어준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영혼은 그 배움을 완성하고자 오직 그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오라클 카드는 그런 미래의 확신입니다. 매 순간 사랑과 기적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믿음처럼 두 사람의 재회는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그런 순리다. 이번 생의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밀도를 높인 덕분에 다음 생에는 숨쉬듯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 속으로 기적이 스며들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번 리딩 마무리를 좀 지어 볼게요. 오늘 이 카드는 두 사람이 이미 이번 생에서 영혼의 정점을 찍었으나 더 맑은 사랑을 위해 절제와 정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며 다음 생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진심 어린 사랑의 컵을 나누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의 인연은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며
그때는 이번 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하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완성하게 될 운명입니다. 시간의 파도를 넘어서 다시 만날 그 소중한 순간을 위해 지금의 그리움을 아름답게 채워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세요. 네, 이번 4번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